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수려했던 외모만큼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준 우아한 암살자, 한편으론 비운의 선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다비드 지놀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놀라의 대표팀 경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클럽 경력과 잘 버무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다비드 지놀라는 에릭 칸토나, 티에리 앙리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한 몇 안 되는 프랑스인에 꼽히는 선수로 뉴캐슬과 토트넘에서 강한 임팩트를 남긴 공격수였습니다. 이러한 지놀라는 1985년 18살의 나이에 프랑스 4부 리그에 소속된 스몰 클럽 툴롱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클럽을 거친 뒤 9일 시즌 도중 파리 생제르맹으로 스카웃되면서 이름값 있는 클럽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92-93 시즌에 리그 36경기 6골, 그 다음 시즌엔 리그 38경기 13골을 터뜨리며 어느덧 팀의 중심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발롱도르 수상자가 되는 팀 동료 조지 웨아보다 더 많은 득점을 성공시킨 것이었는데요. 지놀라는 이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 우승에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마르세유가 리그와 유럽에서 판세를 쥐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뺏어온 리그 우승, 특히 이 우승의 1등 공신인 지놀라의 활약은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지놀라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고 쭉 비상할 것으로 보였지만 단 한 가지 사건으로 그의 날개가 꺾여버리며 축구 인생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1993년 제라르 올리에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 대표팀은 1994년 미국 월드컵 진출을 위한 유럽 지역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꽤나 중요한 경기였는데 지난 유로 1992 대회에서 3전 전패로 일찍이 탈락했던 탓에 프랑스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월드컵 진출을 이뤄내야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공격진은 밀란의 공격수이자 발롱도르 수상자 파팽, 맨유의 칸토나, 프랑스를 제패한 지놀라로 구성된 역대급 공격진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프랑스의 진출을 당연히 여겼는데요. 하지만 불가리아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는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임에도 프랑스는 후방에서 볼을 열심히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지놀라가 무리한 공격을 시도했고 부정확한 크로스가 불가리아 수비수에게 떨어지며 역습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 역습으로 단번에 실점을 내준 프랑스는 결국 월드컵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는데요. 경기 후에 올리에 감독은 모든 책임을 지놀라에게 돌렸습니다. 이는 감독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으나 여기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놀라의 행동이 매우 충격적이고 치명적이었다는 것이죠. 이후 그에게 쏟아지던 팬들의 찬사는 곧 비난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95년도의 유로 지역 예선 때문에 다시 한번 대표팀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표팀과의 동행은 그걸로 끝이었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랑스 리그와의 동행도 끝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5년 지놀라는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로 이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 시련을 딛고 부활에 성공했는데요. 당시 뉴캐슬은 막대한 자금력과 케빈 키건 감독의 지도 속에서 빅클럽으로 성장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95-96 시즌 지놀라가 합류한 뉴캐슬은 예상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데 한동안 맨유를 승점 12점 차로 따돌리며 무려 70년 만에 리그 우승과 재회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뒷심이 부족해 사전 부족한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으나 2위라는 결과도 실이 대단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공은 모두 지놀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도 지놀라는 키건 감독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서 중용받았고 새로 이적해온 시어러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팀의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역시나 맨유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쉬운 결과였지만 무엇보다 지놀라에게 아쉬웠던 것은 은사 케빈 키건과 더 이상은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시즌 연속 준우승에 그친 뉴캐슬이 결국 키건 감독을 경질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리버풀의 레전드 달글리시를 부임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직력과 팀플레이를 강조하는 달글리시는 자유분방함 속에서 창조성을 발휘하는 지놀라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지놀라가 뉴캐슬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된 것도 직접 러브콜을 보낸 것이 아닌 이러한 이유와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적하게 된 토트넘은 뉴캐슬보다 더 나은 팀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시즌간 10위권 주변의 성적을 기록했을 정도로 전체적인 전력이 우승과는 확실히 거리가 먼 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있어서 톱스타 지놀라의 이적은 정말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활약이 돋보인 시즌은 98-99 시즌이었습니다.
이 무렵은 맨유가 잉글랜드를 넘어 유럽을 호령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이들은 쿼드러플까지 노리고 있었는데 이들의 계획에 제동을 건 선수가 바로 지놀라였습니다. 이들은 리그컵 8강에서 만났습니다. 대부분 맨유의 당연한 승리를 점쳤으나 지놀라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3대1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 경기는 지놀라를 위한 무대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이 경기에서 엄청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맨유를 제압한 토트넘은 결승까지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리그컵 정상에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놀라는 트래블을 이뤄낸 맨유 선수들을 제치고 PFA 올해 선수, 기자들이 선정하는 FWA 올해 선수에 선정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PFA 올해 선수의 경우 그를 직접 보고 함께 뛰어본 선수들의 투표에 의해 선정되는 MVP와도 같은 상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처럼 마침내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난 그는 앞으로 평탄한 커리어를 쌓아갈 것으로 보였지만 그는 또다시 시련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레이엄 감독이 급격한 태세 전환을 보이며 그를 기용하지 않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마치 팽을 당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었는데요. 지놀라는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찾아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인물치고는 다소 찝찝한 헤어짐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2000년 지놀라는 아스톤 빌라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그에게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스톤 빌라에서의 2시즌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2002년에 잠시 에버튼에 머무른 것을 끝으로 지놀라는 축구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비드 지놀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릭 칸토나, 티에리 앙리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프랑스 선수로 꼽힙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죄처럼 취급받으며 평범함을 강조받았고 결국 끝끝내 특별한 재능을 만개하지 못한 비운의 선수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큰 비운은 그의 특별한 재능을 포용하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큰 그릇을 지닌 감독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란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수려했던 외모만큼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준 우아한 암살자, 한편으론 비운의 선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다비드 지놀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